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 헤리티지자이 이 두 가구에 대한 줍줍이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무려 10만 명이나 지원을 했네요. 정확하게 따지자면 10만 6,093명이 지원해서 거의 뭐 역대급 경쟁률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강동 헤리티지자이가 10만 6,093명이 지원한 이유 뭘까요? 당연히 가격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기 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 값이 17억, 근데 분양가는 7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억 차익의 기대가 뭐 무르익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10만 대군이 10만 청약설이라는 얘기가 옛날에 한창 뭐 분양가 상한제 반값 아파트 등장할 때 청약 시장이 거의 뭐 폭발 직전이었죠. 무순위 줍줍보다 더 매력적인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런 어떤 이 반값 가격 수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청약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청약설, 10만 대군, 10만 양병설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때의 어떤 열기를 고스란히 지금 뭐 재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뭐 관건은 가격이죠. 분양가가 7억이고 주변은 17억이고,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아파트 가격이 관건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느 선상에까지 지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느냐, 요게 문제인데, 당연히 지금 뭐 두 가구 모집에 10만 6,093명이 지원한 것도 이렇게 지금 17억 주변 시세인데 분양가가 7억으로 딱 나와버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에 엄청난 매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동안 올랐던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섰기 때문에 이거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결국 이제 대통령도 나서지 않습니까?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거 이제 명제를 딱 던진 겁니다. 결국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들은 결국에 가서는 근거 없는 가치를 계속해서 올려놓는, 결국 자기 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결국 국민의 75%에 해당되는 자금이 아파트 시장에 딱 묻혀 있으니까 이거 뭐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결국 생산적 금융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은 비생산적이다 라는 명제로 귀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결국에 가서 아파트에 묶여 있는 돈들이 쉽게 빠져나오질 않았다는 얘기죠. 왜? 첫 번째, 집값이 너무 올라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에 딱 묻어두면 뭐 은행에 넣는 것보다 금융시장에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단기적 시세 차익을 고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었으니까 급등하는 집값 제대로 올라타면 자기가 원하는 지점까지 고타점, 고수익, 그리고 엄청난 시세 차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이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다 뭡니까? 부채지 않습니까? 그 부채가 결국에 가서는 이 빚인데, 이 빚이 결국 국가 경제 건전성을 확실하게 해칠 수밖에 없다. 결국 부채로 몰빵한 아파트 안에 묻혀 있는 돈은 생산적 금융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어떤 아킬레스건이었죠. 이 대통령도 뭐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이라는 자금의 출처는 남의 돈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남의 쌀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고기 먹으러 갈 때, 남의 쌀 먹으러 가자. 영양 보충 좀 하자. 체력 보충 좀 하자. 똑같습니다. 아파트 자산 시장도 뭔가 먹을 게 없을까?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들 요리조리 좀 피해가면서 확실하게 진입하면 고타점에서 확실하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결국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그 모든 가치 체계를 읽어놨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세제, 금융, 규제, 요 이제 세 가지 이 부동산 규제가 지금 딱 얽히고 설키면서 결국에서는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맞물려 돌아간다는 얘기죠. 세제 부분은 그동안 뭐 어영부영 넘어갔던 부분들 확실하게 지금 쪼이고 있고, 금융은 아예 뭐 시중은행에서 대출 총량제 확실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 대비 6억에서 4억, 4억에서 2억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규제는 계속되고 있죠. 보유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 제한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 결국 이제 대통령의 목적은 이 모든 이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1주택자 전세대출 이제 만기 연장 제한합니다. 자, 다주택자, 특별히 임대주택, 이제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임대사업자로 이 다주택자들이 둔갑수를 많이 벌렸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1주택자까지 엄청난 규제가 지금 내려온 겁니다. 14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주택자도 기존에 자기가 입지가 좋은 곳에 깃발 딱 꽂아가지고 여기 안 삽니다. 주로 다 세입자 들여가지고 자기는 또 전세로 나가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세 대출 규모만 해도 14조인데 만기 연장 많이 해줬어요. 근데 만기 연장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임대사업자, 한마디로 말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대출 만기 연장도 제한. 그 다음 1주택자 전세 대출 자그마치 14조나 돼요. 요거 만기 연장 제한. 엄청나게 파격적이죠. 전세법 자체가 이게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법이 아니라 유주택자를 위한 전세법이 가동되는 그런 이 하나의 엔진 자체를 완전히 꺼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금융은 부동산과 헤어질 결심을 굳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융 자체가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끊임없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왜곡되고 기형적인 가치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원지는 금융이었습니다. 결국 뭐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 얼마나 많이 연기해 주느냐, 얼마나 더 계속적으로 다주택자를 비롯해서 1주택자까지 범위를 넓혀서, 시중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유익이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에 국한돼서 대출한 게 아니라 다주택자, 1주택자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 게 훨씬 더 은행 측에서는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고부가가치의 아파트 가격, 그 정점에 있는 가격들을 다 물고 있는 물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다 담보로 잡아가지고 대출을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출 내줘도 그 사람들이 돈 못 걷겠다, 배째라 하면 그 아파트 그냥 담보로 잡은 거 팔아버리면 전혀 은행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뭐 무주택자들이 진입한 아파트들, 그냥 고만고만한 아파트들 담보로 잡는 것보다 확실하게 서울 입지, 그러니까 노른자 땅에 딱 서 있는 아파트 잡아버리면 훨씬 은행으로서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만기 연장이 거의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거 딱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발표는 굉장한 어떤 이 임팩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고분양가, 뭐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히 강남은 또 로또 분양이 문제입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고분양가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3월 한 달 동안 10만 개의 청약 통장이 사라져 버렸다. 왜? 너무 분양가가 높으니까 이제 청약으로서의 실익이 없어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나 조금 저렴하게 혹은 허들을 낮춰서 내가 진입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청약통장 꾸준하게 돈을 부어놨는데, 이거 이제 이 청약통장 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아파트에,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돼도 그 아파트를 가져갈 만한 자금력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비강남권 아파트들이 분상제가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희망이 현실이 됐는데 이제 안 돼요. 비강남권은 분상제 제외시켰죠.
강남권이 분상제가 살아있으니까 이 로또 분양이 돼버려가지고 주변은 50억인데 분양가가 20억이에요. 당연히 미치도록 사람들이 뭐 눈 뒤집어 가면서 여기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양상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 아니, 강남에서 분양가 상한제라 하더라도 가격이 20억, 30억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번에 OTL 반포, 어마무시한 경쟁률 나왔죠. 710대 1 찍었습니다. 여기 가격대 보시면 44제곱이 14억, 59제곱이 20억, 97 타입이 31억, 115 타입이 36억입니다. 이거 현금으로 어떻게 자금을 동원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현금 부자 많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지금 이 사람들도 100% 현금 받지 못합니다. 뭐 연예인입니까? 아니면 뭐 스포츠 스타입니까? 다 평범한 노멀한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근데 3040이 굉장히 공격적이다. 왜냐?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여기 딱 발을 일단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으면 20억이라도 좋다. 50억 하는 주변 가격 충분히 커버링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파이가 어마무시하게 넓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10대 1을 찍는 겁니다. 이 관행이 지금 계속적으로 강남, 비강남,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비강남 쪽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셔터를 내렸으니까 강남에서 지금 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또 분양 자체가 굉장히 지금 문제다. 지금 뭐 5구제곱 보십시오. 939대 1.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5구 B 1180대 1. 이건 뭐 말이 안 나오네. 84A 769대 1. 이 정도로 엄청난 지금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710대 1. 그러니까 이 로또 분양이 정말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 문제냐? 아니, 저렴하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 좋습니까? 그게 뭐 설령 로또라는 딱지가 붙어도.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투기성 수요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20억, 30억 아파트를 내가 대출 땡겨서 들어갈 생각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안 한다 이거죠. 이게 그냥 뭐 그냥 올인하겠다, 몰빵하겠다. 완전히 이제 어떤 투기성 자금들이 그냥 뭐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더 이게 규제를 통해서 좀 투명화되고 선명화되고 좀 분명해져야 되는 시장이 또 이렇게 흐려질 가능성도 높고, 과연 이것이 청약열기를 대변하는 결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 분양가가 상대적 열세. 상대적 열세가 뭡니까? 주변 50억 하는데 얘가 20억 합니다. 열세죠. 엄청나게 분양가 자체가 내려앉은 거죠. 이게 기세가 된 거라, 결국.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쪽은 없어지고 비강남은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남이 계속해서 뭐 로또 분양 뭐 사람들이 그냥 입에 닳도록 그렇게 그냥 뭐 강남 쪽이나 송파 쪽이나 뭐 강동구 쪽에 아파트 나오면 그렇게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결론은 가격이죠. 구축 매물 출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게 이제 신축 분양에서의 어떤 이런 현상들은 최저점, 그러니까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으로 올라갈 것을 기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구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매물 출회가 7만 7천 건에서 7만 8천, 뭐 8만 건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매물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가격이 그대로인데. 그럼 수요가 뭐 조금이라도 움찔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매물이 얼마나 가격을 마이너스 떨어뜨릴까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한국 아파트에 뭐 규제, 대출, 뭐 세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변화의 기점을 만드는 그 타점은 가격입니다. 가격 변동성. 가격의 정상화라는 말을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서울 집 못 사겠다. 결국 가격 때문에 경기도로 이사 가는 비율이 3월에만 15%가 넘었습니다.
와, 어마무시하죠.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강남구가 45억 하던 게 이제 18억으로 떨어졌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 떨어져도 18억입니다. 떨어져도 18억. 이거 뭐 1억 하면 이거 사람들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게 18배야. 18억이면 뭐 그래도 45억 하던 그 수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18억. 18은 정말 18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노원구는 지금 5억 7천, 6억 선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이건 좀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일이라 할 수가 있겠죠. 평균선보다 조금 못하는 상승세가 확실하게 지금 누그러지고 있는 노원구의 아파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만큼 이제 노원구도 이제 6억대 깨지고 5억대, 4억대까지 가면 확실하게 이제 실수요들이 좀 많이 붙을 가능성 높을 겁니다. 강남이 문제죠. 떨어져도 18억인데 그래도 평균 거래 금액이 45억에서 18억까지 떨어졌다는 게 그래도 의미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란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이 굉장히 지금 격화일로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히려 호르무즈 봉쇄를 이란이 봉쇄를 했는데 더 둘러쳐서 트럼프가 봉쇄하겠다. 결국 이제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협상 카드를 미국이 가져오는 거죠.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도권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서부 텍사스유가 7.13% 올랐어요. 유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뭐 당연히 환율은 1,500원대로 다시 역회전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거 뭐 고스란히 이제 원가 상승분 또 전체적인 어떤 물가 압력을 거세게 몰아치는 아파트 진입 선택지.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올라버린 상태에서 너무 고점 아닙니까? 이제 물가도 올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아파트 쪽으로 가려다가 이제 부담스러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쪽 선택지는 좀 되도록이면 지양하자. 지갑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물가 오르면 아파트 값도 같이 오른다는 생각은 이제 현 상황에서는 어불성설이다. 워낙에 지금 유가, 환율, 국채금리 부분들이 계속해서 삼각파도로 이어져 나오고 생산자 물가 보십시오. 2.4%, 2.9% 상승했고 그래프적으로도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식료품 에너지 지수 등락률 보더라도 고개를 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등락률 보시면 뭐 여러모로 전체 지표가 굉장히 물가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5.1%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자 심리 지수 떨어지는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가계 재정에 대한 인식도 뭐 그렇게 썩 좋게 나올 리가 없죠. 2%, 4% 각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지금 뭐 관세 그리고 중동 분쟁 문제 때문에 이거 향후 경기 전망은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 높고요. 가계저축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뭐 전월 대비 각각 3%에서 2%, 뭐 이게 실질적인 수입률이 돈으로 만질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돈이 줄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망이 좀 악화되고 있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 주택 가격 전망은 각각 12포인트, 3포인트. 주택 가격 전망이 무려 12%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확신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 중심에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대외 변화 급격한 변동성 그리고 대내 변화는 뭡니까? 급격한 유동성. 그러니까 대외는 변동성, 대내는 유동성, 이 억제. 결국 부동산이 꽝 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어마무시한 장벽이 앞에 딱 서 있기 때문에. 결국 대외, 대내 어느 하나 호재를 발견할 수 없는 부동산은 결국에 가서는 엄청난 분기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부동산 캐릭터죠. 이 청와대의 충격적인 발표, 특별히 이제 전세 부분에 있어서 1주택자에 대해서 14조에 해당되는 전세 대출 연장 안 해주겠다. 이거 엄청난 뉴스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내놔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결국 대외 변화와 대내 변화, 변동성, 유동성 이게 서로 맞물려 가면서 부동산 상황의 모든 집값 부분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하고 또 만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